네, 판결에 이재명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는데요.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온 사안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가 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 기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 쌍방울 그룹과의 인연에 대해서 내의 사의 입은 것 정도밖에 없어요, 전부 소설이에요,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해왔는데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이 일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발언들을 쭉 연이어 보니까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도 부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부 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운명이 걸린 날이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운명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실제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이고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향후 정당 운명까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심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나오는 판결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이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를 협의했고 이 경기도와 쌍방울 양측 모두 대북 사업 성과를 내려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신통방통 출연진 분 중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에 소속이 돼서 변호 일을 해오셨던 분이 나와 계십니다. 설주환 변호사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네. 이번 일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궁금해서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변호 일을 중간에 그만두셨습니까? 당시에 이화영 씨와 예. 그러니까 변호인과 어떤 의뢰인 사이에 어떤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변호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건 지금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그 이화영 씨의 변호인을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거도 충분히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은 언젠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후 2시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그 요점을 저희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설 변호사께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화영의 유죄 가능성,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 지금 구형이 15년인가 돼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때 쌍방울의 대납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걸 인정을 할지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뭐 이걸 판단해 봐라라고 한다면 뭐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혐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네. 뇌물죄, 그다음에 애국한 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쌍방울과 관련한 대구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썼다라는 부분, 그다음 돈을 받아서 썼다라는 부분 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될 확률이 아직은 뭐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꽤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것이 경기도의 어떤 대북 사업을 대납해 준 게 아니냐, 네. 그다음에 뭐 방북비용을 대납해 준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초의 진술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 7월 이후에 어떤 법정에서의 소란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번복된 진술을 신뢰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최초 진술이냐 번복된 진술이냐. 그렇죠. 최초에는 예. 인정한 진술이었었죠.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과 이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을 빗대어 보면 어떤 그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최초의 진술, 그러니까 가장 사건과 근접해 있는 진술을 먼저 신뢰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 네. 이후에 어떠한 이의적인 사정으로 바뀐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인 네. 사건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사건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만은 일단 뭐 판결은 나봐야 알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과연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화영 씨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이러한 일들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정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네.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인정한 진술이 있고 그 뒤에 번복한 진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먼저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판결문이 적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화영 씨가 보고를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다 몰랐다는 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진술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판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 유죄 판단을 내리면 그 형량도 이제 선고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화영 이화영 피고인이 자기가 단독 범행이었느냐 아니면 누군가 지시를 받고 손발 역할을 했을 뿐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 판결을 기초로 해서 유죄가 난다고 했을 때 손지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화영 씨를 공범으로 해서 그 기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추가 기소를 한다. 그렇죠. 그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보고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적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뭐 적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빙성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뭐 이제 아마 이화영 씨에 대해서 뭐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건 법리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변호사로서 이해될 수는 없는 그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피고인이 이화영 씨에게 득이 되는 얘기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예.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 입장에 봤을 때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제 사법 공동체처럼 둘을 묶어 놓으면은
이재명 대표 쪽이 우리 의뢰인인 이화영 피고인을 위해서 뭐 구명 활동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의 한 말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이 예? 그냥 단순한 사법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인지 이 재판을 네.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아, 예. 판단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을 위해서 뭐라도 해라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화영 유죄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일 텐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은 저는 이런 전략을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저희 이제 아래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 자막 고정해 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은 요 앞에 자막에 검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은 그 공소장에 이재명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저게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강씨 경기도 그러니까 검찰 측의 주장 공소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시돼 있는 게 예.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통해서 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 공범이란 것은 이제 법리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방조범과 교사범과 그다음 공동 정범을 모두 네. 포함한 것이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저 공범은 그 셋을 다 포괄할 수가 포함하는 있다.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저 공범이라는 공소장에 표시된 저 내용을 재판부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면 피고인으로서 대상이 된다면 아마 네. 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전 보입니다. 네.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으로 적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황 증거로서 설명을 하고 이화영 씨 본인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재판부가 조금 재량껏 아마 적시하지 않을까. 이미 적시가 돼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러한 얘기는 앞으로 한 5시간쯤 뒤면은 여러분 소상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시에 재판이 시작되면은 한 30분, 뭐 1시간 그 어간에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소상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과거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로도 불렸던 인물이고 원래는 이해찬 고문의 측근으로 정치인은 그렇게 쭉 이제 해왔던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오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네. 또 평화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이름을 다른 도시 같은 게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일반적인 정무부지사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멋지다, 이름을 멋지다. 지었죠. 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주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저 말을 했을 때는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오늘 그 판결문에서 재판부의 판단 중에 핵심은 쌍방울의 대납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혼윤석 대변인께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오후쯤에는 계속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부지사가 네. 예. 지사가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북한에 그렇습니다. 100억 원을 보낸 겁니다. 그 100억 원이 어디에 쓰여졌겠습니까? 스마트팜을 만들었겠습니까? 뭐 핵개발하는 자금으로 썼든지 아니면 김정은 일가의 호화 생활하는 돈으로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불과 20년 전에는요.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북한에 대북 송금했었던 일이 크게 문제가 돼서 박지원, 임동원 다 구속됐었고요. 네. 정몽원 회장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까지 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지사도 모르게 이것을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일에 그 사법 리스크를 다 걸머지고서 혼자 비밀리에 했다. 결국 이제 그 감옥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하고요.
재판부가 과연 이 진술 번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과거에 이제 그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줬다 검찰이 회유해서 번복을 그랬다. 했죠. 번복했었는데 네. 그때 재판부가 결국은 돈을 준 게 맞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었습니다. 그때 그 판결의 근거는 들어보니까 알겠더라라는 겁니다. 첫째, 사람이 정말을 말하는 건지 거짓말 말하는 건지 들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네. 둘째,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검찰이 각종 자료와 기록들을 충분하게 이제 뒷받침을 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제 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진실인 것을 진실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